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최근 전해드렸는데 중국 통계당국의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두 나라의 거래 품목이 최하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의 거래가 사라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내린 국경 봉쇄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 무역 세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 10월 한 달간 중국과 거래한 품목은 단 11개뿐입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직물 제품 등 4개 품목을 수입하고 전기전력과 인조 흑연 등 7개 품목을 수출했는데 그나마 $10,000를 넘긴 경우만 분류하면 수입품은 3개, 수출은 2개 품목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두 나라의 합작 수력 발전소에서 주고받은 전력을 수출입 항목에서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한 품목은 5개에도 못 미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처음으로 미치던 지난 3월 177개 품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락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165만 9천, 북중 무역액이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 $6억 올랐던 월간 무역액이 올해 들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실제 거래된 무역 물품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봉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통해 거래된 품목은 전기 전력이 유일했습니다.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실려 거래된 물품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그나마 재개 움직임이 있었던 두 나라 국경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One interesting aspect is there's no trade between the neighboring provinces of China, Jilin and Jialing. So that means basically the customs houses are probably closed. They're not collecting any data whatsoever.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된 정황이 관측됩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의 중국 쪽 부분에는 컨테이너 트럭 등이 멈춰서는 세관이 있는데 이곳 야적장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트럭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올여름 닥친 집중호우 피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저 무너지면서 어떻게 버텨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500개에 이르는 등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대상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억지 등을 대가로 하는 제한적 제재 완화를 통한 협상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 북한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특별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 큰 압박으로 대북 제재를 발전시켜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난 1950년대와 2000년대 초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3단계로 발전되어 왔다면서 2단계인 기간인 2006년 주요 대북 제재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가 채택되면서 북한의 군사용품과 대량 살상 무기와 연관한 거래를 금지했는데 이게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됐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등을 제한하는 등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줬는데 이 시점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사건이라고 항주했습니다. The Wise Honest, which was originally seized by Indonesian authorities, and the U.S. Justice Department was able to claim jurisdiction over that ship and have it transferred to U.S. control. Because there were U.S. dollar transactions related to some of its coal smuggling activities.
보고서는 이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약 500개를 지정했다며 이 가운데 35%가 개인이었고 40%는 협력기관 그리고 25%는 선박과 항공기 등이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제재 대상 가운데 80%는 북한을 직접 겨냥했고 나머지 20%는 해외 관련 기관 등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의 추적을 악용한 불법 한적 등 해상활동, 국경 지역에서의 밀수, 위장회사를 통한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무기 거래 등 북한은 끊임없이 다양한 제재 회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치 국장은 다만 제재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I think, would strongly prefer to have more diversified economic ties and to have prosperity to the extent that it doesn't undermine the regime's control of society. And there might be some value for negotiating over some kind of limited sanctions relief in return for some kind of curb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워치 국장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새 행정부를 출범시키면 실무급 외교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북 접근법을 추구할 것을 시사했다면서 이 같은 방법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긴밀한 미한 공조 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재임했던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에 핵무장국이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든 정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필요하다면 제재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긴밀한 미한 공조를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영내 국가들을 북한 비핵화 노력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반인도적 살상무기 집속탄 생산과 축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집속탄 사용금지 활동을 벌이는 국제민간단체 집속탄 금지연합은 25일 2020 집속탄 금지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집속탄 생산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전 세계 16개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현재 집속탄 재고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46개 나라 중 하나라면서 집속탄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고 보유 중인 집속탄의 폐기를 의무화하는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투하될 경우 소형 폭탄 수백 개가 터져나오면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로 살상 범위가 반경 최대 50km에 달하며 터지지 않은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2차 피해가 잦아 대표적인 반인도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완의 국영방송인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가 15년 만에 한국어 단파 라디오 방송을 다음 달부터 재개합니다. 타이완의 소리 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3일부터 3개의 단파 채널을 통해 각각 30분씩 매일 90분 동안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북 지역의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은 매일 2회 60분, 북한과 중국 동북 지역은 1회로 오전 7시에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소리 방송의 한국어 담당 백조미 팀장은 25일 VOA에 한국과 북한 등 한국인들에게 타이완 관련 소식을 바로 알리고 타이완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어 방송이 재개됐다고 밝히고 2018년부터 한국어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북한 청취자들에게도 정확한 외부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소리 RTI는 한국어 등 14개의 언어로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어 방송은 전신인 자유중국의 소리 시절인 1961년 처음 시작한 뒤
한국의 단교를 이유로 1994년 폐지됐다가 1999년 재개된 뒤 2005년에 예산 문제 등으로 다시 중단됐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